학교에는 꽃과 나무들이 많아 공기도 맑고 향기롭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새들도 좋아서 짹짹 쪼로롱 쪼로롱 새소리도 아주 맑다. 꽃과 나무, 숲은 아주 옹기종기인 것 같다. 혹시 나무와 숲과 꽃은 친구가 아닐까? 독일 베를린의 한 초등학교. 조용한 숲속에서 모이를 쪼아먹는 새들은 마냥 한가로운 표정이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고, 새가 놀던 숲속의 운동장은 금세 주인이 바뀐다.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숲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독일의 학교. 숲속에 마련된 구름다리는 아이들의 놀이기구이자 교육시설이다. 숲속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가 나무로 만들어졌다. 평균대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며 공을 차는 것까지 아이들은 짬이 나는 시간을 숲속 운동장에서 보내는 일에 익숙하다. 놀이는 성격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흙먼지 나는 운동장이 아니라 숲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도쿄의 한 소학교.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학교 한켠에 마련된 연못이다. 작은 연못 하나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못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아이들이 연못을 관찰하는 모습은 이 학교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생물들은 모두 아이들의 친구. 마치 대화하듯이 말을 건넨다. 뜰채는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도구이자 장난감. 아이들의 호기심을 쉼없이 자극하는 연못은 더 없는 놀이터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연못 하나에서도 생명을 발견하고 자연의 세계를 느끼며 놀이의 즐거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교실 한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교실 앞과 뒤로 나가서 3, 3, 5 짝을 짓는다.
여자아이들은 앞쪽으로, 남자아이들은 뒤쪽으로. 마치 구획 정리하듯이 편가르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이다.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이런 모습은 반복된다. 쉬는 공간이나 바닥에 앉아 노는 형태나 획일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교실 바닥에서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예전에 비해 요즘의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놀이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네 아이들의 교실. 앞뒤의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것이 선택의 폭이 적기 마련이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바둑판 하나로 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 운동장의 모습은 어떨까? 텅 비어있는 우리의 운동장과 독일의 숲속 놀이터는 확연하게 다르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점심시간. 아이들의 축구 경기가 한창이다. 그것도 저학년 아이들은 빼곡하게 들어찬 고학년 아이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점심시간의 운동장은 6학년 남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학생들이 노는 모습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좁은 운동장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풀풀 날리는 먼지를 마셔가면서 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맨땅의 운동장은 비단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운동장에서 놀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6학년 아이들과 점심시간을 같이 쓰고 있는 5학년 아이들은 운동장 이용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대개의 아이들은 교실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법 긴 시간의 점심시간의 놀이도 쉬는 시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자아이들은 주로 바둑판을 앞에 놓은 채 오목을 두고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이 즐겨하는 카드놀이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교실. 아이들은 그렇게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콘크리트 건물만이 학교를 대변하는 우리의 현실. 환경미화라는 이름으로 화분 몇 개 놓여진 콘크리트 바닥.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판에 박힌 듯이 정형화된 조경. 그리고 맨땅의 운동장. 이런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학교의 얼굴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즐거움 가득한 놀이공간으로 이어지는 건 요원한 일일까? 독일의 베를린. 베를린은 녹색이 학교를 만든다는 GMS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다. 학교 운동장을 생태적인 녹색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 20여 년. 놀이와 생태 교육이 어우러지는 녹색 공간. 그것이 베를린시의 학교 숲이 내걸고 있는 이념이다. 숲속에 묻혀있는 아돌프 그라스브레너 초등학교.
베를린의 학교 숲 운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정을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안전하게 축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공을 찰 수 있을까 우려를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없는 경기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아이들은 놀이의 천재다. Was spielt ihr eigentlich in den Schulen? Fußball! Noch andere? Verstecken oder sonst irgendetwas. 이 학교가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고 자연 친화적인 교정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무렵. 모든 공간은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 학교의 경비 아저씨까지 녹색 교정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운동장 곳곳에 설치된 시설들 역시 자연 친화적인 놀이기구이자 아이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자신들의 학교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키우고 있다. Aber ich habe eine Hypothese. Ich denke mir, ein Schulhof, der mit den Schülern umgestaltet wird, verstärkt die Identifikation der Kinder mit ihrer Umgebung, weil sie selbst beteiligt sind. Es reduziert auch irgendwie Aggression in der Pause, weil sie so verteilt sind und sich so verstreuen können und ja, vielfältige Möglichkeiten auch haben. Und das, denke ich, ist eine ganz wichtige Sache. Also das hat auch 10년의 세월 동안 무성해진 교정. 시간이 지날수록 녹색의 놀이터는 더욱 푸르름을 자랑할 것이다. 일본 도쿄의 미나미스나 소학교. 3학년 자연시간 수업은 학교 옆 텃밭에서 진행 중이다. 파종을 앞둔 텃밭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가꾸어 왔다. 텃밭이 교실이고 흙과 유충들이 교재인 이곳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자투리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과 교감하게 한다. 교실 안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충의 움직임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흙을 만지면서 수업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수업이 곧 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손색이 없다. 하나의 작은 생태계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 포근한 흙을 밟기조차 힘든 우리의 형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아이들은 비오톱이라고 불리는 생태 공간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운다. 그런 점에서 학교 비오톱은 환경교육의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지만 생물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자란다. 학교 비오톱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やはり最後は知識だけではなくて行動が結びつかない、行動に結びつかないとそれは本当の環境教育をやったとは言えない、よく言われる話です。その自然を守るとか取り戻すとかっていう時にまずその地域のいきなり自然に飛び出してって何かす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であればまずこの学校ビオトープの中で、学校の中でですね、その野生の生き物と地域の野生の生き物と共存できることを考えてみる、思考していく。この5年間で、少しずつやはりヤゴのことですとか、それからビオトープの四季の変化について、子どもたちが日常目にしたり、または学習の中で取り入れて学んでいくことによって、
少しずつ子どもたちの意識がどんどんそういう自然の方に向いていってるん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이 학교에서는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 옥상에도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장소가 아무리 좁더라도 관심을 쏟고 애정을 기울이면 작은 생태 공간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일도 예사다. 작은 공간이라도 버리지 않고 고밀도의 생태계를 만드는 학교. 늘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이 학교의 아이들은 몸으로 자연을 익히고 생명의 고귀함을 배워가는 중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꽃이 피어있는 항아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아이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한동안 지켜본 결과 대다수의 아이들은 꽃에 눈길을 보내거나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다. 하루 종일 바둑알이나 공기알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도 꽃 한 송이에 대한 호기심은 살아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지 모른다. 생명이 있는 공간은 아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놀이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운동장은 분명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서울 한 초등학교에 잘 가꾸어진 숲. 이 학교의 아이들은 숲에서 노는 게 자연스러운 일과 아이들이 나뭇잎을 들추어가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손안에 가득한 건 다름 아닌 지렁이. 여느 아이들 같으면 징그럽다고 할 만도 한데 이 아이들은 익숙한 눈치다. 지렁이 잡아서 여자 농장과 남자 농장에 지렁이를 놓아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해요. 식물 잘 자라는 거하고 지렁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렁이가 흙을 잘 관리해줘서 식물이 잘 자라. 여기에 지렁이 말고 다른 동물들은 뭐가 있어? 청설모도 있고요. 다람쥐도 있고요. 새도 있고요. 특이한 새요. 서울의 불암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 학교는 학교숲 운동의 원년인 지난 1999년부터 학교 내에 생태공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있는 숲을 파괴하지 않는 세심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학교를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도 계속했다. 숲을 가꾸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숲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자 교실을 대신할 정도로 친숙한 공간이 됐다. 아이들 스스로 이곳을 자주 찾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여느 대도시의 학교들처럼 아파트에 둘러싸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는 학부모들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성을 모아 심은 미래의 학교 숲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99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 펼치고 있는 학교숲 조성 시범학교로 뽑혀서 단장하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제법 울창한 숲에서 아이들이 논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놀이터이자 관찰 학습장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그거 진실 게임 하자. 진실 게임. 알았어, 내가 먼저 할게. 우리 반에 없어. 얼음땡. 얼음땡 했어. 아파.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 하나 없어도 숲은 그 자체가 놀이동산이다. 이곳에서는 그 흔한 공이나 기구가 없어도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아이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가는 아이들. 하지만 또다시 쉬는 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은 다시 이곳을 찾는다. 우리나라의 학교 숲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남짓. 환경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고 가꾸는 움직임이 개별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회운동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9년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가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부터다. 학교 숲은 보기만 좋게 가꾸는 조경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숨쉬는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게 주 목적이다. 그렇다면 학교 숲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심성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또한 아이들이 바라보는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 숲이 조성된 해에 입학한 아이들은 이제 졸업반인 6학년. 학교 숲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분의 교사분이 일선 학교에서 숲을 가꾸고 있는 선생님 몇 분을 한 자리에 초대했다. 하도 얘기를 많이 듣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 효과라는 게 환경교육의 효과라는 게 참석한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들어보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활동을 꼭 시켜야 돼.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숲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제가 출근하면은 교재가 먼저 할 일 정리해놓고 숲을 먼저 가는데 아이들이 일부러 걸어와요. 등교하면서 가방을 짊어진 상태로. 그러면은 야, 너 주번이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왜 그러냐면 아침 일찍 와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주번 봉사활동하는 아이들이니까. 아니에요. 그럼 너 왜 여기 왔어? 뭐 잃어버린 거 있어?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저는 숲이 좋아서 들어와요. 아이들이 직접 곡을 가사를 적어가지고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곡에 맞춰가지고 무궁화, 향나무, 오동나무, 개나리, 아름다운 노거수, 상수리나무 이런 식으로 전부 각 조별로 이렇게 그래서 반가로 만들어가지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또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부르게 만들었어요. 노래. 저희 반에 있는 학생들은 뭐랄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말을 하는데 저희 반의 아이들은 생태에 관한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 어떤 학교의 학생들보다도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지켜본 아이들이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 제작진은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우선 학교 숲을 5년 동안 가꾼 두 학교와 올해 첫 해를 맞은 한 학교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사 인원은 모두 1,124명을 대상으로 했다. 베를린에서는 학교 숲 조성이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초등학생들은 체육 시간 다음으로 쉬는 시간에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교 녹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일 평균과 베를린을 비교했을 때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격차는 줄어들었고 특히 초등학교의 안전사고는 확연하게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Ich sagte ja schon, dass in der Grundschule die Unfälle auf dem Pausenhof eine ganz besondere Rolle spielen. Und insofern sind natürlich die Maßnahmen, die das Verhalten der Schüler während der Hofpause beeinflussen, von ganz besonderer Bedeutung bei diesem Schultyp. Und eine Umgestaltung des Schulhofes, sofern sie mit der Beteiligung der Schüler erfolgt, sofern sie Probleme an der Schule löst, sind auf jeden Fall ein Kriterium dafür, dass die Unfälle an den Grundschulen gesunken sind. 영국의 학교 역시 교정을 녹색으로 가꾸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변화가 찾아왔다. 그 결과 정서적인 변화는 물론 학습 능력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2003년 LTL이라는 숲조성운동 단체가 전국의 7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학습 태도와 성적 그리고 행동 개선의 항목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효과를 얻고 있었다. 숲과 5개 환경 개선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조사에 함께한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팀을 찾았다. 글을 분석하는 항목은 크게 9가지.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는가? 목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분석 항목은 다양하다.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빈도와 교차 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의 경우에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건물과 등장인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초기에는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쓴 글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글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편 한 편마다 아이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숲을 조성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의 아이들은 자연을 도구적, 관념적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인 숲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학교 숲운동을 6년째 진행한 학교의 경우 자연을 바라보는 풍부한 경험을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연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내가 1, 2학년 때 생명의 숲에서 친구와 산딸기를 따서 먹은 적이 있다. 정말 맛있었다. 지금 산딸기 맛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맛있었던 것 같다. 그때로 돌아가서 산딸기를 친구와 따먹고 싶다. 우리 학교에 오디나무가 있는데 따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 그리고 버찌나무 근처엔 버찌가 터져 있다. 그래서 난 버찌나무 근처를 갈 때는 조심해서 간다. 자연을 활용 가능한 기능적 대상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아이들의 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생각의 폭 또한 넓었다. 내가 4학년 때였다. 숲에서 관찰 수업을 하는데 남자 아이들이 사마귀를 밟고 과학책으로 때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내 과학책으로 사마귀를 들어 올려 멀리 옮겨 주었다. 남자애라고 놀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숲과 생물이 좋았다. 다른 친구들도 숲과 나무, 거기에 사는 생물들을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꽃잎으로 점을 치지 마세요. 꽃잎은 점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뭇가지 꺾어다가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나뭇잎으로 점을 치지 마세요. 나뭇잎은 점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생명의 숲은 진짜 초원에 있는 그런 숲은 아니다.
하지만 나무와 숲은 아주 많다. 나무는 숨을 쉬고 있다. 우리처럼 살아있다는 것이다. 숲 조성이 1년밖에 안 된 학교의 아이들이 자연을 그저 도구적 가치로 바라보는 빈도수는 숲 조성이 잘 된 학교의 아이들보다 10%가량이 높았다. 그리고 숲에서 오랫동안 자란 아이들은 숲을 의인화시킨 비율이 높았고 친근한 편지체의 문장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교에 숲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더 과학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과학적에서 과학적이라는 것은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탐구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책을 보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에 숲이 있게 되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또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학습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아이들의 글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숲에서 초등학교 시절 전부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과 올해 처음으로 숲을 가꾼 학교의 아이들 그림은 더욱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를 건물만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인식과 숲을 학교 공간으로 여기는 차이가 분명하다. 그렇다 보니 자연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이런 결과는 숲을 가꾸는 일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림 분석 결과 숲 조성이 오래된 학교의 아이들은 사람과 건물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 요소가 많았고 반면 1년 된 학교는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성장 발달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 공간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학교 숲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영향과 가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조사 결과 나타난 사실은 우리에게 학교 숲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준 셈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름도 생소한 학교 숲 박람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각지에서 모여든 선생님과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거야. 자,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냥 갖다 꼽아 놓으면 이게 우글쭈글해져 갖고 말릴 때 배기 싫어요. 참가자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다. 재료는 모두 이 학교의 숲속에서 얻는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나뭇잎 하나로 갖가지 모양을 만들었다. 나뭇잎과 풀 하나만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아이들. 숲은 그 어떤 공간보다 훌륭한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뭐가 돼 있어? 아이들 솜씨라고 보기에는 정교한 모양부터 부엉이까지
모두 풀과 나뭇잎만으로 만든 것이다. 생물들을 관찰하는 야외 수업 시간. 물론 이 시간도 숲에서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참여한다. 자, 우리 학교 안에 숲이 여러분이 살기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찾아보는 공부를 하고요. 자, 수업 과제는 무당벌레나 개미의 입장이 되어서 숲의 환경을 관찰 조사하는 일. 무당벌레는 높은 곳을 좋아하니까 이런 산에 나무 있잖아. 나무가 키가 커서 놀이기구가 된다. 수업에 참가한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관찰 결과를 토의한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 아이들은 자연의 일부가 된다. 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직접 만지고 본 것이니 발표하는 내용도 생생할 수밖에. 공기가 좋으면 나비도 몸이 좋아질 수 있고 땅이 넓으면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어서 천적도 지치고 맙니다. 물이 있는 곳에다가 알을 날 수 있으니까 물이 있잖아. 그래서 알을 날 수 있잖아. 그 물이 다 땅속을 파서 들어가거나 그 돌 밑에 있는 틈새로 들어갈 수 있잖아. 땅을 파서 들어갈 때는 많은 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숲 박람회를 참관하는 선생님들은 흐뭇한 표정.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숲이 가져오는 학습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자, 우리가 하는 건 다 다르지만 우리 학교 숲이 동물들 살기에 우리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있을까? 동물들의 음식을 가져가거나 파괴하지 않아. 이 행사는 선생님들의 역할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미래의 교실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학교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였다. 학교 숲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쿰스 학교.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만든 숲길은 아이들의 교실로 활용되고 있다. Oh, look, it's the X-Bear. How do you know it's the X-Bear, Sue? Well, it's an X-Bear, Anne, because it's got X at the top. Oh, right. Hello, the F-Bear. Hello. We'll have to touch him gently with one finger. We've got the F-Bear. Pass it down, Roz. The F-Bear's hiding here. He's in stripes.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1년 넘게 나무를 심게 하고 숲을 가꾸는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e sea bear's up here. He's rather nice.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서움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인 울창한 숲.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은 숲과 친해지는 방법을 배운다. 교실이고 숲이고 숲이 바로 교실인 학교가 바로 쿰스 학교다. 쿰스에서는 아이들의 표정이 시간이 지나도 맑고 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운영하고 있다. 지리 시간. 아이들이 화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여느 수업과는 색다르다. 영국 곳곳에서 가져온 암석은 아이들의 수업 교재로 쓰인다. And all of this has been made up over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Beautiful. 숲과 운동장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학교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좁은 공간에 닫혀있는 교실이 아니라 열려있는 자연의 교실. 그런 교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Hello? What are you looking for? There's like little sparkly bits in there. Is it diamond or gold? It looks like crystals. Crystal. Crystal, yeah. It feels all bumping. Bumping. This bit feels smooth. Over on this side, it's quite bumpy as well. But this side has got the most twinkly bits on. Okay. 교실에서는 책을 통해 이론을 배우고 운동장에서는 몸으로 익히는 시간.
교실과 운동장이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쿰스 학교는 보여주고 있다. Not just learning about the environment and about the nature, but actually being part of the environment. And I think that's such an important thing for children. And why do it in that way when you can develop your landscape to be a setting for the whole curriculum? If you think about the teaching of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of art and design technology, all those curriculum areas are enriched by having this wider canvas to work in and to work on. And that's probably what it makes us different in a very real way, that this is such a stimulating environment. We believe very strongly that this style of education is every child's right. No matter where they live in the world, what their cultural background is, this is what every child should have the right to expect from the education process. 무게 중심에 대해 배우고 있는 물리 시간. 나무로 만든 상자는 오늘의 수업 교재. 교실은 운동장이다. It's to do with center of gravity. You need to have your center of gravity very low. Can you get very low? Well done. Are you ready, pullers? 나무 상자를 움직이면서 마찰력을 배우는 아이들. 이런 수업을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 정신을 얻기도 한다. Charlie? Go on, Charlie. Let's hear you. Go, Charlie. 단지 관찰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하면 부러운 수업 방식이다. And stop. Someone here is not pulling their fair share of the weight, and that means someone else has got to work harder. But when one person decided to have a rest, guess what happened? It stopped. It was as simple as that. If the person in front of you is leaning right over like this, but you're just standing up like this. Yeah, we can see that.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쿰스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서울의 홍릉수목원. 여름방학을 맞은 선생님들의 특수 분야 직무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가 주관한 연수 주제는 학교 숲과 환경교육이다.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귀하게 썼죠. 맛은 건포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약간 신맛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 이 자리에는 전국의 초중학교에서 28명의 선생님이 참가했다. 이들은 학교 숲 조성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다. 손바닥 전체를 열흘간의 연수 과정 중 오늘은 현장 체험 마지막 날. 밑에는 없고 이게 가시죠. 이거다. 선생님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신기해한다. 현장 체험에서는 풀과 나무의 생태를 듣고 자연을 교육과 접목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선생님들은 그 어떤 연수에서도 자주 접하지 못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배우는 중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이 저희들은 가르치는 입장인데 너무 많이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실질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그런 놀이 체험 같은 것을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도 결국 이 학교 숲이라는 것은 숲 프로그램을 어떻게 학교의 교과와 관련시켜서 아동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학교 숲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참여를 해서 배우게 되니까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이 프로그램이 꼭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운영이 잘 되었으면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것들 아니면은 아이들이랑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걸 갖기를 원하고 달라고 하는 그냥
한 대로 숲에 있는 나무와 풀을 이용해 교육을 하는 방법은 아직 선생님들에게는 낯설다. 대개가 교실에서만 수업을 해온 선생님들. 그나마 이곳에 있는 이들은 숲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 작은 구멍들이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퐁퐁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생명의 숲에서 주관하는 학교 숲 시범 학교는 전국에 300여 개. 하지만 이곳을 찾은 선생님들은 불과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다르다 해서 다른 현실적으로 이런 연수는 인센티브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없이는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 명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학교 숲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인식한다면 이러한 연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는 절실하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변화가 학교 숲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조사와 통계로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은 건강한 학교, 생명이 숨쉬는 숲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맨 땅의 운동장. 이제 바뀌어야 한다. 자연과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속에서 아이들은 변화한다. 우리는 숲속의 열린 교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푸른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꿈이 회색빛이 아닌 녹색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숲은 사람의 성격을 순화시키고 생명의 소중함을 말없이 보여준다. 작은 숲 하나에도 생태의 거대한 질서, 광활한 순환의 생리가 담겨 있다.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학교 숲에서 만들어가는 희망, 그것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노란색이라서 색이 맑고 예쁩니다. 저의 생각은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향기가 있고 나무들이 많아서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생명의 숲이 있어요.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새들이 예쁘게 노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왠지 생명의 숲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난 생명의 숲에 자주 가지요.